요즘 이 좌파 사상에 미혹되어 살다가 보수로 전향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왜 저렇게 물러나질 않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탄핵을 찬성하진 않았는데 나라의 분위기가 아니 이 정도면 하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정치에 아무것도 모를 그 당시에도 탄핵만은 반대였어요.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세계사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냐면은, 사실 제가 그 다니던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왔고, 또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를 쌓아왔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조차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통진당이 해산되었을 때도 저는 이미 학생이 아니었어요. 성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뭐가 해산됐다고 하니까 뭐 그냥 정당 하나가 없어졌나 보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결국엔 이 탄핵을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뒤늦게 반성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거 정말 나라가 심각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정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집회 시위가 있는 곳에 나가서 참석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힘든 문재인 정권을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죠. 그러면서 저는 다시 이 정치에 관심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무관심하진 않았는데 문재인 때만큼 나라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게 좀 피곤하기도 했고, 또 이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하면 되겠구나, 부정선거만 좀 수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스탠스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생각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됐어요. 정말 이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그 계엄 이전까지 민주당이 이 22차례의 탄핵을 했던 것도 모르고 있었고, 각종 중요한 예산들도 무자비하게 삭감해 나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정말 이 계엄령과 대통령의 담화문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미 이 나라의 국정이 마비되었고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왔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계속 무관심하게 살다가 이 나라가 친중 친북하는 의원들에게 넘어간 뒤에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때늦은 슬픔만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흔히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생각도 그 어떤 의견도 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치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곳에서 정책들이 나오고 법안들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중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TV에서 나오는 국회의 모습은 항상 싸움질하고 욕성이 오가고 그런 피로감만 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구나, 피곤하다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중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중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야가 사실 좌우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권만을 생각하면서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중도라고 말해야 되죠. 그리고 싸움이 싫으면 싸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원인을 제공했다 치지만, 근데 지금의 사태를 보면 결국에는 무관심했던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또 같은 진영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저는 채널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더욱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자녀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주 어린아이지만 지금 상황을 이따금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반칙을 써가면서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통해서 최대한 아이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워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30대 초반까지 무관심과 무지로 살았던 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도 정치도 경제도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는 제발 깨어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예산 폭거 그리고 법안 관련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 이것만 봐도 너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원전 관련 예산, 군관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산 등등, 이런 건 진짜 내가 1000만 번이고 1000억 번이고 양보해서 삭감할 수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런데 간첩죄 개정안, 이거 통과 안 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내란 아니냐고요. 아니, 간첩이 간첩 활동을 해서 그 간첩을 수사하고 잡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데, 법을 개정하는데, 만들자는데 이걸 대체 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아, 그래, 좋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라는 순진무구한 말까지 내가 받아들여 줄게. 그런데 마약 수사 예산을 빵원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안 그래도 뉴스뿐만이 아니고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흔한 소재가 될 정도로 이 나라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이 아니라니까.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대량의 마약들이 밀반입되다가 적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도대체 왜? 여러분, 세계 각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으로 흘러들어온 마약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과 북한산이 주예요.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미쳐 돌아가야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쉽거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해 있으면 10년이고 20년 뒤에 이 나라는 망가져 있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한 예산을 왜 민주당은 통과시키지 않냐고. 정신 차리세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1억 6천으로 또 올렸죠. 와, 도대체 이게, 아니, 국회의원들,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버는 거 있냐고?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1억 6천으로 올리고 내가 낸 세금으로 그 돈을 올려서 그 돈을 너희들이 다 받아 처먹고 있어?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윤 대통령님의 이 계몽령으로 좀 계몽이 되세요. 이건 정말 나라가 이대로는 안 돼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나라이고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나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편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진실에 좀 눈을 돌려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586 세대, 그리고 좌파들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고 검색을 조금만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원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했지만 지금처럼 애국심이 불타오를 때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애국심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겁니다. 아니, 더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지키고 계속해서 사랑합시다.